7단원 대표값과 산포도. 자, 먼저 대표값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대표값이란 건 뭐냐?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는 거야.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건 평균이야. 자, 예를 들어보자. A반과 B반이 있는데 A반의 학생들이 점수가 10점, 90점, 88점, 17점 막 있어. 이거를 30명 걸 다 알려줘. 그리고 B반에는 1점, 100점, 2점, 99점 막 다 알려줘. 30명 걸. 그런 다음에 A반이 공부를 더 잘하는지 B반이 더 공부를 잘하는지를 비교하라고 했어. 그러면 너네는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비교하기가 너무 어렵지. 그래서 이 자료 전체에 특징을 나타낼 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평균을 주는 거지. A반은 평균 점수가 70점이었고 B반은 평균 점수가 50점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A반이 B반보다 더 공부를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바로 대표값이야. 즉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값, 어떤 하나의 특정한 숫자로 표현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평균 제일 많이 쓰는데 이 평균이 어떤 극단적으로 크거나 극단적으로 작은 값이 나오면 적당하지가 않아. 즉 평균은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거든. 무슨 얘기냐면 자, 이번에는 A나라 B나라가 있어. 자, A나라의 국민 소득은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고 B나라는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이래. 그러면 너네는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면 딱 첫눈에 드는 생각은 B나라지. 자, 근데 실상 살펴봤더니 A나라는 전 국민이 다 300만 원씩 이렇게 받아서 300만 원이 평균이 나왔던 거고 B나라는 전 국민이 다 만 원밖에 안 받는데 한 명이 엄청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평균이 1000만 원이 나온 나라인 거야. 자, 그러면 너네가 B나라에 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긴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지. 그러니까 뭔가 살기가 편한 나라라 보기는 좀 어렵지. 즉 평균은 이러한 함정이 있다는 거야. 즉 이런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이 평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대표값들을 우리가 배워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중앙값이야. 중앙값이라는 건 각 배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오는 값, 이걸 중앙값이라고 했다는 거야. 즉 A나라의 중앙값은 300만 원이 되겠고 B나라의 중앙값은 만 원이 되겠지. 가운데 있는 값은 만 원.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A나라, B나라를 좀 더 특징을 나타내는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러한 중앙값도 우리가 대표값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자, 이제 중앙값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료가 만약 이렇게 홀수기가 있다면 가운데가 딱 나올 텐데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짝수기라면 가운데가 딱 안 나오는 거야. 이때는
요 두 개의 평균값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요게 중앙값인 거야. 자, 문제를 더 풀면서 살펴보자. 1번 문제. 다음 자료에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러면 크기 순서대로 다시 배열을 해줘야겠지.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는 4가 되겠다. 그래서 중앙값은 4가 되는 거야. 8번 문제. 다음 자료의 중앙값을 구하라고 했어. 크기 순서로 배열해보면 이렇게 되겠고, 그러면 가운데는 얘는 짝수기니까 이 2하고 4의 평균을 구해줘야겠지. 그래서 3이 답이 되는 거야. 13번. 다음은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크게 나눌 때 중앙값이 가로 안의 수와 같을 때 x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13번 문제 풀어볼 텐데 4, 5, 8은 알겠는데 x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x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총 4번을 풀어줘야 돼. 그래서 각각을 1, 2, 3, 4라고 한다면 자, 1번 경우는 x, 4, 5, 8인 상황이야. 자, x가 제일 작은 상황이야. 그때는 중앙값이 2분의 9가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중앙값은 6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1번 경우는 땡이 되겠다. 자, 2번은 4, x, 5, 8인 상황인데 중앙값은 2분의 x 더하기 5가 되겠지. 이 값이 6이 되려면 x는 7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x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고 얘기해놨잖아. 그래서 얘는 답이 되지 못해. 3번 4, 5, x 8일 때 이때는 중앙값이 2분의 5 더하기 x고 이게 6이 돼야 되니까 x값이 7이 되겠지. 그래서 요 놈은 5보다 크거나 같다는 x값을 만족하니까 또 8보다 작거나 같아야겠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다. 자, 마지막 4번도 해보자. 4번은 4, 5, 8, x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얘는 중앙값이 2분의 13이니까 6이 안 되겠지. 그래서 4번도 땡이 되겠다. 개념 정리. 대표값이라는 건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값으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등이 있다. 최빈값은 좀 이따 배울 거야. 그 중에 중앙값은 각 별량을 작은 값부터 크기 순서로 나열할 때 중앙에 오는 값을 이야기하고 자료 개수가 홀수개이면 중앙에 있는 중앙값이고 자료 개수가 짝수개이면 중앙에 있는 두 값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는 거야. 2. 최빈값. 최빈값은 언제 쓰는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번에는 인기 농구선수 투표를 했다고 쳐보자. 그래서 농구선수 등번호를 가지고 조사를 했어. 자, 그러면 조사했더니 3번 농구선수, 5번 농구선수, 5번, 6번, 6번, 6번이 이렇게 득표수 얻었다고 쳐보자. 자, 근데 이거를 대표하는 값이라고 평균을 구해보면 평균은 3 더하기 5 더하기 6이 되겠고 그러면 28, 31, 6분의 31이 되겠지. 네, 등번호 6분의 31이라는 번호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절대 대표값일 수가 없어. 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엔
중앙값을 구해보면 2분의 5 더하기 6 하니까 5.5번. 5.5번의 순수 어딨어? 없지. 역시 이것도 썩 좋은 대표값이 되지 못하겠지.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거. 각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즉 도수가 가장 큰 값을 우리가 칩인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 예시 같은 경우는 6을 받은 사람이 3명이니까 칩인값은 6이 되겠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대표값이라고 쓸 수 있겠다는 거야. 자, 이 칩인값은 특징이 있는데 도수가 가장 큰 값이 한 개 이상 있으면 다 칩인값이야. 즉, 칩인값은 2개 이상일 수 있어. 자, 예시를 볼게. 자료가 1, 3, 3, 4, 5, 5래. 그럼 3도 2표, 5도 2표를 받았지? 그래서 칩인값은 2개인 거야. 또 만약 각 자료의 값의 도수가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르면 칩인값은 없어. 즉, 칩인값 없을 수도 있다고. 지금 1, 3, 4, 5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뭐가 더 나온 게 없지? 이럴 때는 칩인값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17번.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큰 순서로 나열해보면 1, 3, 3, 4, 5, 6이므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즉 칩인값은 3이 되겠다. 21번. 자료를 작은 값부터 큰 수로 나열했을 때 4, 4, 8, 8, 12, 14, 즉 가장 많이 나타난 값은 4하고 8이 되니까 이렇게 칩인값이 2개일 수도 있는 거지. 개념 체크. 각 별량 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값, 즉 도수가 가장 큰 값을 최빈값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을 때 자료의 값 중에서 도수가 가장 큰 값이 한 개 이상 있으면 그 값이 모두 최빈값이 되겠고 도수가 모두 같거나 모두 다르면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겠어. 평균. 평균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전체 별량의 총합을 별량 개수로 나눈 값이 바로 평균이 되겠지. 그래서 10, 11, 12, 12, 14의 평균은 별량의 총합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 5로 나눠주면 정답이 되겠지. 개념 체크. 자, 중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너네가 한번 풀어보고 어려우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전체 별량의 총합을 별량 개수로 나눈 값을 뭐라고 하겠다? 평균이라고 하겠다. 그 이야기야. 평균은 워낙 많이 했던 내용들이니까 특별히 문제를 더 풀진 않을게. 자, 이번엔 산포도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명이 대표값과 산포도이거든. 자, 먼저 앞에서 대표값 세 가지 배웠지. 바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번엔 산포도 문제를 배울 텐데, 자, 산포도를 배우기에 앞서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자, A반하고 B반 이렇게 두 개의 반이 있는데, 반에 8명의 학생들이 있대. 근데 그 중에 대표 4명을 뽑아서 개주 경기를 하겠대. 그러면 어느 반이 이길지를 우리가 예측해보자라는 건데, 주어진 정보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거야. 평균만 주어져 있어. 그래서 평균이 A반 20, B반도 평균은 20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대문살리가 20초인 두 개의 반이 있다고 치면 어느 반이 이길지 알 수가 없겠지. 즉, 우리는 대표값 말고 또 다른 그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숫자가 필요하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디테일 살펴봤더니 A반은 사실은 평균 20초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20, 20 이렇게 해서 나온 거고 B반은 이렇게 해서 평균 20초 나왔다 쳐보자. 그러면 A반에서는 내가 대표 4명을 뽑았을 때 20초짜리 4명밖에 뽑을 수 없겠지만 B반 같은 경우는 내가 15초의 기로를 갖고 있는 4명을 뽑아주면 되겠지.
즉 우리는 B반이 이기겠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자료 특징을 보면 A반은 자료들이 평균 근처에 모여 있지. B반은 자료들이 평균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지. 즉, 이러한 정보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거야. 즉, 자료가 대표값 주위에, 여기선 평균이지,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다? 산포도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산포도가 크면 자료들이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다고 얘기할 거고, 산포도가 작으면 자료들이 대표값 주위에 밀집되어 있다, 모여 있다고 얘기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우리는 평균과의 차이를 봐야겠지. 그래서 이때 평균과의 차이를 뭐라 부를 거냐면 편차라고 할 거야. 그래서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으로 약속을 했어. 자, 그래서 각 별량에서 20을 빼보면, 그러면 A반은 0000이 나오겠지. 자, B반은 20을 빼보면 빼기 5, 5, 빼기 5, 5, 빼기 5, 5, 빼기 5, 5 이렇게 편차가 생길 거야. 자, 이제 편차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쭉 널브러져 있으면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고 싶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숫자로 표현할 때 제일 좋은 게 평균이거든. 그래서 평균을 내고 싶은 거야. 그 평균을 내려고 편차를 다 더해봤더니 이럴 수가.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와버려. 이거 다 더하면 0이잖아. 이거 다 더해도 얼마야? 0이지. 그래서 평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편차를 양수로 좀 바꾸고 싶다는 걸 생각하게 돼. 편차가 지금 부호가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왔다 갔다 나오거든. 그래서 다 양수로 바꾸고 싶은데 이때 절대값도 있겠지만 제일 간단한 방법이 제곱이야. 그래서 우리는 편차를 제곱해서 더할 거야. 자, 뒤로 넘어가 볼게. 바로 분산이야. 즉, 각 편차의 제곱을 해서 그것을 평균 낸 값,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는 분산이라고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산이 되겠다. 그러니까 분산이 클수록 그 자료는 평균의 중심에서부터 많이 흩어져 있다는 거지. 이때 자료가 흩어져 있다는 거를 고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자료가 고르다 라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란 말이거지. 다른 말로 평균 근처에 자료가 모여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분산을 구할 때 제곱해서 구하게 되니까 단위가 좀 바뀌어. 그래서 단위를 널리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분산에다가
제곱을 루트를 씌워. 그거를 우리가 표준편차라고 할 거야. 그래서 루트 분산이 표준편차가 되는 거지. 자, 개념은 여기까지고 이제 앞에 다시 편차부터 문제풀이 한번 해보자. 46번. 다음 자료의 평균이 가로 안의 값과 같을 때 표를 완성하라고 했어. 자, 평균이 오면 계량에서 평균을 빼줘야겠지. 즉 마이너스 2가 편차가 되겠다. 5를 빼면 3이 편차가 되겠다. 53번. 다음 표에서 A 값을 구하라고 했어. 자, 먼저 평균을 구해줘야겠지. 평균은 별량의 총합에서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니까 4가 되겠다. 그러면 7에서 4를 뺀 게 A가 되겠지. 그래서 A는 3이 되겠다. 61번. 자, 편차의 성질. 편차의 총합은 얼마가 되게 돼 있어? 0이 되게 돼 있지. 그래서 편차의 총합이 0이므로 중요한 말이지. 다 더한 값이 0이 되니까 A 값은 2가 답이 되겠다. 개념 체크. 자료가 대표값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 값을 우리는 삼포도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이러한 삼포도가 크면 자료가 대표값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는 거고, 삼포도가 작으면 자료가 대표값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 거지. 요거를 우리가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한다고. 편차. 어떤 자료의 각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 이거를 편차라고 할 거고, 편차의 총합은 항상 0이 나와. 그래서 하나의 수를 구할 때 우리는 얘를 제곱해서 평균을 낼 거라는 거지. 그게 바로 분산이 되는 거지. 69번. 표에서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 자, 먼저 편차가 주어졌으니까 편차를 제곱해서 더해야겠지.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니까 편차의 제곱의 총합은 4가 되겠다. 자, 이 편차의 총합을 평균되면 그것이 분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분산은 1이 되겠고, 표준 편차는 분산이다 루트 씌운 거니까 1이 정답이 되겠다. 73번. 자, 편차가 주어지다 말았지. 그럼 먼저 편차의 총합이 0이니까 A 값을 구해보자. 그래서 다 더한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제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편차를 다 제곱해서 더해줘야겠지. 그래서 9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12가 되겠고, 얘를 평균 되니까 분산은 3이 되겠다.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다. 개념 체크. 각 편차의 제곱의 총합을 별량 개수로 나눈 값,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뭐라 부르겠다? 분산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총합에서 별량의 개수로 계산하게 돼 있지. 그리고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하겠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 되겠다. 6.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을 더한 다음에 별량 개수로 나눠줘야겠고, 표준 편차는 그 루트의 분산에다가 루트만 씌워주면 되겠지. 78번 문제. 주어진 자료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 평균은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총 개수가 나눠줘야겠지.
그러면 4가 나오겠다. 분산은 편차를 재고 해서 다 더해줘야겠지. 이거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니까 9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9 나누기 7이니까 28 나누기 7이 되어서 4가 되겠다. 분산이 4.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2가 되겠다. 85번 다음 자료의 평균이 가로 안의 수와 같을 때 분산을 구하라고 했어. 자, 평균이 5니까 다 더한 것이 5가 돼야 돼서 x는 6이 되겠다. 분산은 이제 편차를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평균 구하면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9 더하기 9 나누기 4 해주니까 5가 분산이 되겠다.